IPSS 점수 정도는 가끔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좀 높아졌다거나 8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비뇨기과과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스탠탑 비뇨의학과 원장 안치현입니다. IPSS 그러니까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립선 그리고 방광 변성에 대해서 그 소변 증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실제로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을 수치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라서 저희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. 이게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문항을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문항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전립선이 처음에 비대해지면 세뇨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 변성에 따라서 급박뇨라든지 심하게는 방광 힘이 빠지는 경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. 이런 방광 변성의 단계까지도 같이 볼 수 있고 전립선 비대의 정도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소변 증상이더라도 IPSS가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파악을 먼저 해줄 수 있고, 두 번째로 방광목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40대 중후반부터는 작성을 해보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8점 이상이면은 사실 약물 치료를 권하도록 돼 있어요. 근데 사실 그 전이라도 내가 0점이었는데 5점으로 올랐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새로 생겼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병원의 문을 좀 두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IPSS 점수 정도는 가끔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좀 높아졌다거나 8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비뇨기과과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첫 번째 문항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본 후에도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? 잔뇨감에 대한 문항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광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소변 본 다음에 덜 본 느낌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시원해. 한 번 정도는 조금 찝찝한데 남아있는 것 같은데? 라고 하시면은 3 혹은 2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요한 건 2나 3 중에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. 2랑 3 중에 내가 생각한 대로 적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꼭 막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그렇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본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본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? 소변 본 다음에 그 다음 소변을 또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그 전에 소변 본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하시면 그런 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좀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는 소변 보고 다음 소변 보는 것까지 계속 신경 쓰게 되고 항상 좀 다음 소변 보는 게 금방 또 소변을 보니까 걱정된다 라고 하시면 이건 항상이 맞고요. 그런 게 아니라 나는 2시간 이내에 소변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소변 자주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. 그럼 없다라고 적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볼 때 소변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? 라는 방광, 전립선, 그리고 요도가 있다고 했을 때 요도에 소변이 걸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요도에 걸려있던 게 한 1-20cc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해요.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사실 요 문항에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. 그러니까 소변을 어느 정도 보다가 멈추고 힘줘서 다시 한 50에서 100cc 정도 봤다. 이런 요 문항에 해당한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최근 한 달간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? 소변이 마려워도 참으려면 조금 참을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정말 달려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뚜렷하게 느끼십니다. 지금 삶에 되게 큰 지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변 화장실을 바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한 달간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가늘어진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? 라는 문항인데요. 남들보다 내 소변 줄기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했어.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신경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광 힘이 원래 조금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원래 해부학적 구조상 방광목이 좀 좁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실제로 여기 항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서는 가늘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데 라고 하면은 본인이 느끼시기 예전보다 가늘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한 달간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,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광 힘이 좀 빠져 있거나 앞이 좀 막혀 있을 때
복압으로 소변을 보셔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문항입니다. 대부분은 내가 초반에 복압이 들어갈 때는 모르세요. 모르면은 없다라고 적으셔도 저희가 잘 해석을 할 수 있으니 편안하게 적어주시고, 극단적인 경우들 배 힘을 꽉 주신다든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든지 앉아서 정말 배를 막 누르면서 소변 보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여기 있다 항상 이쪽으로 적어주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. 최근 한 달간 밤에 주무시는 동안 소변을 보려고 몇 번이나 잠을 깨십니까? 야간요 부분은 특히나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, 잠을 깊이 주무시는 분들 중에 깊이 잠은 잘 자는데 소변이 너무 보고 싶어서 중간에 깨는 편이다. 이건 야간요가 맞습니다. 반대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서 깨 있는 김에 소변이 좀 마려운가 싶어서 한 번쯤 간다. 이거는 사실 야간요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비뇨의학적인 어떤 해결이 필요하다기보다 수면의 질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어주실 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더 좋긴 한데, 여기까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.